하루에 영양제를 몇 가지나 드시나요? 최근엔 건강을 위해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보조제를 챙겨 먹는 분들도 많죠. 심지어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인생템 건강보조식품들을 무작정 따라 사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천연, 자연 유래, 해외 직구 같은 좋은 말로 포장돼 있어도 실제로는 간 손상, 심장 질환,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있는 위험한 성분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경고하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건강에 관심이 많아도 이 보조제만큼은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힌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가면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병원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고 처방약은 중독이 걱정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게 바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성분이 바로 페니부트입니다. 페니부트는 원래 구소련에서 군인을 위한 항불안제로 개발된 물질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뇌에 작용하는 성분으로 구조상으로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유사한 성분입니다. 가바는 우리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페니부트는 이 가바 수용체의 작용에 뇌 활동을 억제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돕고 불안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페니부트는 천연 불안 해소제처럼 여겨져서 특히 해외 직구 건강보조식품이나 수면을 도와준다는 이름의 영양제에서 종종 발견되곤 해요. 심지어 후기들을 보면 이거 먹고 나서 잠이 정말 잘 온다, 사회 불안이 없어졌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페니부트는 공식적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된 성분이 아닙니다. 미국 FDA는 이 성분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금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일부 해외 사이트나 비공식 유통 루트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둘째, 이 성분은 중독성과 금단 증상이 매우 강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효과를 보지만 점점 뇌가 이 물질에 익숙해지면서 효과가 줄어들고 복용량을 점점 늘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끊으려 하면 불면, 불안, 우울, 손떨림, 근육 경련, 공황 상태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갑자기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과 유사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소, 감정 기복 심화, 우울 증상 악화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대한 독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복용량 조절이 불가능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섭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넷째, 문제는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품 성분표에 페니부트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천연 아미노산 유도체라고만 표기돼 있고 실제로는 페니부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제품은 광고에는 천연 성분, 부작용 없음, 습관성 없음 등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강력한 신경작용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페니부트가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복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조차 정확한 성분을 몰라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제품 표기와 실제 성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고 심하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페니부트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엔 너무 위험한 약물성 성분입니다. 아무리 불안감을 줄이고 싶어도 이런 성분이 포함된 보조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요즘 불안하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특히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서 프리워크아웃, 부스터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 전에 먹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펌핑감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이 프리워크아웃 보충제 중 상당수에 한때 많이 사용되었던 위험한 성분이 바로 DMAA, 정확한 이름은 메틸엑사나민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분이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이라며 천연 원료로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라늄이라는 식물에서 유래했다고 광고되기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로는 합성 화학물질이며 그 효과는 카페인보다 훨씬 강한 강력한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DMAA는 처음 복용하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기분이 업되는 느낌,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 운동 성과를 높이려는 사람들,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일부 제품에는 DMAA가 카페인, 요힌빈, 시네프린 등 다른 자극제들과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있어서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되기도 해요. DMAA의 문제는 심혈관계에 너무 강한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섭취 후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박수가 상승하며 때로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DMAA를 포함한 보조제를 복용한 후 심근경색, 심장마비, 출혈성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미국 육군 장병 2명이 DMAA가 포함된 보조제를 복용하고 훈련 중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미국 국방부에서는 DMAA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국내에서 전면 금지했고, FDA 역시 이 성분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DMAA를 다른 이름으로 속여 표기하거나 아예 성분표에 누락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심장을 혹사시키는 물질을 매일 섭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DMAA는 다른 자극제와 함께 복용될 때 치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DMAA 제품까지 복용한다면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500mg을 훌쩍 넘어서게 되죠. 이 경우 불안, 심계항진, 수면장애, 구토, 두통, 고혈압, 공황발작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 쇼크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온라인 후기에는 운동할 때 집중력이 좋다, 땀이 많이 나고 살이 잘 빠진다 는 긍정적인 경험만 올라오고 정작 심장에 무리가 갔다, 두통이 심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다 같은 경고성 후기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정리하자면 DMAA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사실상 약물에 가까운 강력한 자극제이며 복용하는 순간부터 심장을 혹사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운동 효과를 조금 더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체지방 감량이 목적이라면 안전하게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진짜 정석입니다. DMAA가 포함된 제품이라면 아무리 유명하고 후기가 좋아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 사이에서 레드 이스트 라이스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는 적조홍이라고도 불리며 붉은 누룩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발효된 쌀에서 유래한 천연 성분이라고 하니 왠지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죠. 게다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까지 들리니 중장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 발효식품으로 불리는 레드 이스트 라이스에는 사실 의약품 성분과 동일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로바스타틴입니다. 이 성분은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처방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중 하나예요. 즉,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믿고 복용하는 레드 이스트 라이스 제품은 실제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천연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성분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제품마다 로바스타틴의 함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이에요. 일부 제품은 거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미량만 들어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제품은 의약품 기준을 훨씬 넘는 고함량의 로바스타틴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약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그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근육통, 근육손상, 심한 경우 횡문근육해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24년 적조홍을 포함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뒤 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사망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에 대해 대규모 리콜과 함께 복용 중단 권고를 발표했고 대한민국 식약처 역시 레드 이스트 라이스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천연 유래라는 이미지로 무장하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오래도록 복용하게 되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약 성분이 들어있는데도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유로 병원 진료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기존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 레드 이스트 라이스를 추가로 섭취할 경우입니다. 약물 중복 복용이 되면서 약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건강에 좋다더라 는 이유로 함께 복용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레드 이스트 라이스 제품은 불순물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효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시트리닌이라는 신장 독성이 있는 곰팡이 독소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독소는 만성 복용 시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런 오염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레드 이스트 라이스는 분명 전통 발효식품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현대에 판매되는 보조제 형태의 제품은 단순한 발효물이 아니라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반약제 제품에 가깝습니다. 천연이다, 발효식품이다는 말에만 의존해 무작정 장기 복용하기보다는 꼭 전문의와 상담 후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간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면 그 보조제는 이미 보조제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잠이 안 올 때, 스트레스로 마음이 뒤숭숭할 때, 자연에서 온 건강보조식품을 찾는 분들 많죠. 그중 카바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바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식물입니다. 수세기 동안 피지, 통가, 사모아 같은 섬나라에서는 카바 뿌리를 갈아서 물에 타 마시는 음료를 즐겨왔는데요. 현지에서는 자연의 진정제로 불릴 만큼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한 상태를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카바라는 이름만 들으면 전통, 천연, 안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쉬워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카바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상품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추출 방식과 농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물에 우려내듯 약하게 사용하던 카바를 최근 보조제 산업에서는 알코올, 아세톤, 에탄올 등 유기용매를 사용해 고농도로 추출해서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첫째, 이런 고농축 카바 추출물은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카바 보조제를 섭취한 후 발생한 간 손상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됐고 어떤 경우는 급성 간염, 간부전, 심지어 간 이식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으로까지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일부 국가는 카바 제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적도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카바의 간 독성과 관련해 주의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터넷에서는 천연 진정제, 불면에 좋은 식물, 스트레스 해소의 탁월 같은 문구로 광고되고 성분표에는 전통식물 유래, 자연 성분이라고 적혀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복용하게 되죠. 하지만 제품 라벨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출했는지, 활성 성분 함량이 얼마인지, 간 독성 위험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카바의 주요 활성 성분인 카발락토는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일시적으로 진정 효과, 불안 완화 효과, 심지어 근육 이완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주의력 저하, 졸림, 반응 속도 둔화, 그리고 드물게는 피부 건조, 발진, 안면 황변 같은 증상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이미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넷째, 이 카바 성분이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심지어 일부 진통제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호작용은 부작용을 더 심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마음대로 카바 제품을 복용하다가 다른 약물 치료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카바가 포함된 보조제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제품은 정제 과정이 허술해 오염 물질이 남아있거나 카발락톤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표기된 양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카바는 전통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하게 쓰였던 식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복용하게 되는 고농축 추출물 형태의 카바 보조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간 건강이 약하신 분들, 이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런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녹차,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대표적인 식품이죠. 항산화 작용, 다이어트, 항암 효과까지.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늘 녹차는 몸에 좋은 슈퍼푸드처럼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녹차 성분을 고농도로 추출한 보조제들이 다이어트용, 항산화용, 피로회복용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성분이 이지시지, 즉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이건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인데요.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체지방 흡수를 억제하며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지시지 고함량, 녹차 추출물 500mg 이상, 체지방 감량에 도움 같은 문구가 붙은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지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있을 때, 그리고 공복 상태에 섭취했을 때 간에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고함량 녹차 추출물 보조제 복용 후 간 손상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유럽식품안전청은 이지시지의 일일 최대 안전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초과하면 간 효소 수치 상승, 간염, 황달, 간 기능 부전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아침 공복에 녹차 추출물 보조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함량 이지시지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간세포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실제로 공복 복용자들 중 상당수가 권태감, 구역질, 오른쪽 윗배 통증, 황달 증상 등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800mg 이상의 이지시지를 4주간 복용한 참가자들 중 10% 이상이 간 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건 간이 손상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단순한 녹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차로 우려 마시는 녹차는 이지시지가 소량만 들어있고 흡수율도 낮고 대체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나온 제품은 이지시지를 수배, 수십 배 고농도로 추출해서 넣기 때문에 하루 몇 알만 먹어도 금방 위험 수치를 넘길 수 있어요. 더욱이 일부 제품은 이지시지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자극제와 함께 섞어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 요인빈, 시네프린 같은 물질과 함께 들어가서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는데, 이 조합은 심박수 증가, 불안, 불면, 고혈압 그리고 간, 심장 기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지시지는 일부 약물과도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제, 항응고제, 고혈압약, 간질약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이지시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감소하거나 반대로 과도해져 약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지시지 보조제를 복용하던 40대 여성이 간 기능 이상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간 손상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까지 받은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녹차는 분명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함량 추출물이라는 형태로 보조제를 복용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하거나 공복에 복용하거나 다른 자극제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는 그냥 우려서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체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식이 조절과 꾸준한 운동이 기본이고,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자연에서 왔으니 안전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자연도 때로는 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먹는 보조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보시고 충격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은 후 복용하는 것이에요. 좋다더라, 누가 먹더라 하는 말에 휩쓸려 섣불리 구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